김 기자, 어저께 제가 계속 이제 페이스북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계속 페이스북 관련해서 현장 취재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네. 밤사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이게 단순히 어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는 이제 밤새 어제 지켰지만, 정부가 황금연휴라고 칭한 5월 5일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네, 이제 이게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영상들이 다 이제 단원고에 있었던 그렇죠. 얘기들인데, 자 네. 그러면은 그 휴일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일단은 우리 이제 더아임피터를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난 5월 5일날 사건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5월 5일날 휴일날이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 마음이 좀 풀어질 시기잖아요. 황금연휴라고 칭했는데 정부가 임시 휴일까지 정해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쭉 4일을 연달아 쉬는 날인데. 5월 5일날 저녁 8시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단원고에 거기 학생들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실별로 그렇죠. 기업교실로 돼 있어서 명명돼 있어서. 근데 갑자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그 파란 박스와 노란 박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사할 때 옮기는. 뭐 바구니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박스 펼쳐갖고 이제 뭐 테이핑해갖고 그렇죠. 거기다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저녁 8시경에 갑자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단원고 그 교실 앞에다 그걸 하나 둘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사를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교실 존치에 관련된 게 확실히 우리가 뭐 정해진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당시까지만 해도 5월 5일 기준으로 일단 5월 9일 날 교실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약식을 한다 이렇게까지만 정해진 거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사안이었고요. 이 때문에 무조건 이삿짐 센터에서는 짐을 옮긴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는 뉘앙스로 해서 이제 박스를 갖다 놓은 건데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날 이제 계약서를 쓸 거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구두합의는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가 갖고는 그렇죠. 마치 빨리 나가라. 네. 아니면은 짐을 빼겠다는 투로. 그렇죠.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사 포장 자재나 이런 것들 갖다 놔는 미리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이제 이사 갈 거니까 아직 확실히 이제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사 갈 거니까 짐 이제 갖다 놓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더군다나 5월 5일 날. 5월 5일 날 저녁 8시에 아무런 구두도 통보도 없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5월 5일 날은 이제 연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그 학부모들도 사실 어찌됐든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과 뭔가 뭐 휴일을 보낸다든지 좀 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풀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치고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거죠. 갑자기 훅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가족들이 급하게 모였습니다. 네. 저녁 8시경에. 이제 급하게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학교 이제 관계자랑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학교 관계자가 이제 막말이 또 나오기도 했죠. 뭐 당신들 학교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막말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게 뭐냐면은 이해와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그쵸.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자식을 지금 가슴에 묻어놓고 지금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아이들의 교실이거든요. 네. 그 교실을 어떻게 하든 지키겠다고 우리가 계속 더 아임패스 몇 번 다뤘지만은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존치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양보를 해서 그렇죠.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양보를 해서 가족들이 5월 9일날 협약식까지 한다고 정해놓은 상황에서 훅 치고 들어와서 이삿짐 센터 짐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족들 입장에서 황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가족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빼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이삿짐 센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일단은 지금 당장 요 짐만 좀 뺀다면,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관련된 요 짐만 뺀다면은 그래 물러서겠다 하고서 짐을 일단 뺐어요. 그날 처음으로 1차 노숙을 시작을 했습니다. 5월 5일에서 5월 6일날 넘어갈 때 시민들이 같이 합세를 하고 가족들 50여 명이 거기를 지켜서 5월 6일날 오후에 다행히 이삿짐 센터가 짐을 빼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월 7일과 8일이 넘어갔어요. 제가 8일날 그러니까 짐을 그렇죠. 뺐다는 거는 그 교실에 있는 어떤 그 아이들 유품을 뺀 건 아니고 그 박스나 자재를 뺀 그렇죠. 거죠. 그 자재를 뺐기 때문에 일단 뺐습니다. 그런데 5월 그래서 7일과 8일은 어쨌든 넘어갔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5월 8일날 어버이날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제가 갔었는데 안산에 갔었는데 일단 조용은 하더라고요. 근데 5월 9일날 어쨌든 오후 2시에
협약식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다 포함을 해서 이제 4.16 연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모여서 협약식을 진행한 자리였는데 이 앞서서 정오에 가족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오에 안산 분향소 앞에서. 어떤 내용이었냐? 일단은 우리가 역사에 잊지 말자는 뜻에서 기념관을 지키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유품을 계속해서 남기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유물이자 유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삿짐센터 짐으로 옮긴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옮길 때도 일정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유품에 대해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옮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삿짐센터 아무리 포장이사라고 해도 아이들의 유품을 때려 박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옮기는 거에만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방식에 대해서도 이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아이들의 책상은 뭐 이삿짐이 옮기고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의 정말 진짜 개인 유품 같은 경우는 어떤 어머님들이 가서 직접 포장을 해서 그 뭐 운반은 뭐 그 트럭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게 세세하게 그다음 칠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나 그다음에 다녀간 방문객들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 칠판을 뜯어갈 것이냐 이런 세세한 게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혀 없이 협약식만 일단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조건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런 운반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관 방식이나 관련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넣어야 된다는 기자회견이 12시에 있었던 겁니다. 안산 분향소 앞에서. 근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궁금해서 거기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띄러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이거는 황망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모든 이제 그 협약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 일종의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죠? 그게 바로 단원고에서 희생당 학생들을 모두 다 제적 처리를 했습니다. 제적 처리. 이게 그러니까 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학교에서 제적이라는 거는 이제 퇴학에 준하는 거잖아요. 퇴학이나 그렇죠. 자퇴일 경우에면 그렇죠. 제적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일단은 뭔가 사망 신고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교육부의 이제 절차 보면은 사망 처리가 된 경우는 이제 제적 처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 중에 지금 사망 신고가 안 되는 애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제적 처리를 했다는 거냐.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는 이 단원고 이 제적 처리 과정도 보면은 좀 그 모순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뭐 단원고에다가 떠넘기고 단원고는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뭐 그쪽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그 말씀 맞습니다. 일단 그 과정은 제가 이따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이따 좀 보고 그 전에 이 제적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님들한테 어떤 충격을 줬는지 협약식은 일단 예정대로 2시에 진행이 됐어요. 단원고 교장이 막 쓰러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막 쌩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협약식은 어쨌든 사인을 조인을 했습니다. 근데 협약식을 마치고 어쨌든 단원고 교실로 갔더니 이런 지금 황망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제적, 아이를 2번 죽이는 표현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을 만날 때 아이들 명찰을 차고 다닙니다. 그 명찰은 우리 아이가 아직도 단원고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지성 아빠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보시고 더 이야기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시민들, 국민들께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을 하려니까 제가 그 말이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죠 지금. 완전히 말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샤워하고 목욕하고 잘 때 찔릴까봐 핀이 있어서 제가 이 나이에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얘 졸업시키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차고 있냐? 자네 옛날에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고 졸업을 해야 될 거예요. 졸업을. 요즘 대학교 나와서 취직을 못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제가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4월 16일부터 아침에 그냥 그 먼 거리를 그냥 4시간 만인가 3시간 반 만에 행복함을 싸지키고 그때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안 자고 안 먹고 밤을 새가면서 삭발해가면서 삼보일보 해가면서 행복으로 광화문으로 국회로 청운동으로 지금 생으로 도보를 하고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제적을 시킵니다. 날 제적을 시킨 거 아니에요. 나를. 내가 이거를 지금 2년을 넘게 지금 달고 다니는데 날 졸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학교 우리 아이가 다니다가 이렇게 됐으면 가설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를 보내면 학교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내가 수학여행 보냈냐? 내가 학생으로 대신 학교를 다녀주는 것만 해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돼도 지금 백동말동 한 판에 애새끼들 진실 규명해가지고 이 단원고가 안전고를 우뚝 서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2년이 넘도록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날 제적을 시켜놓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원고라면 최소한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교칙이나 뭐 학칙에 뭐 딱 정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단원고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만큼 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들이 2년 동안에 그렇게 애를 태우고 다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저는 이렇게 한편 그런 생각해요. 이 지성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2년 동안 뭘 했는데 그 제적이라는 거를 뭐 생활기록 떼다가 그렇죠. 알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감춰오다가 학교 측에서 감춰오다가 부모님이 아이 생활기록부를 떼기 위해서 했더니 제적 상태는 생활기록부를 발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춰오다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를 안 뗐으면 끝까지 감추겠다는 의도로 말하지 않은 거죠.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아이들 관련해가지고 제적 관련된 논의는 이미 1월 달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확실한 제적 처리는 2월 말에 이제 계약을 앞두고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제적 처리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자퇴나 뭐 퇴학이나 사망의 경우, 근데 사망의 경우도 문서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학교에서 함부로 제적시키면 안 돼요. 거기에 분명히 교육부에 이제 그게 서류가 있어야만 제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망에 대한 거는 사망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엄마 아빠들은 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 상태에서 어제 그 현장에 모인 부모님들은 사망 신고를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멋대로 한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거 다시 한번 제적 처리하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학생 뭐 진급이나 뭐 이런 거 이거 설명을 하고 이래 갖고 우리 도저히 그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부모님들과 겉으로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협약식까지 교실 이전 너희들 양보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뒤로는 완전히 이게 진짜 무슨 짓을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 제적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명예졸업 얘기도 명예졸업을 왜 지금 그 부모님들이 안 하고 있겠어요? 지금 못 들어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이들을 명예졸업 시켜버리면은 지금 인양이라든지 미수습자에 대한 게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특조위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마지막에 보루로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측에 그래서 어제 부모님들은 학교 측 설명을 일단 듣기 위해서 어제 다시 2차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네, 농성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밤을 이제 같이 새면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이제 쭉 담았는데 오늘 자정 무렵에
교장은 없습니다. 그 이제 이 재적 처리를 담당한 그 선생님조차 지금 필리핀 어학연수로 가 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참 철이가 협약식을 하잖아요. 협약식을 하면은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어야 돼요. 뭐 교장은 쓰러졌으니까 없다 치고 그 담당했던 선생님 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학생들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게 단원고 학생들 데리고 간 거야? 그렇죠. 단원고에 비행기 값만 내면은 저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걸로 해서 지금 학생들이 가 있는데 뭐 요런 문제는 지금 다 차치를 하고 계속해서 선생님들도 나타나지도 않다가 부모님들만 그 앞에 정문 앞에서 쪼그리고 이제 그 한편에서 피하고 있다가 자정 무렵에 교감 선생님이 그것도 이제 학부모가 찾아서 교감 선생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교감 선생님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게 언론사가 현장에 남아있던 언론사가 저밖에 없어서 단독 인터뷰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는 단독을 떠나서 그러니까 교감이 왜 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그렇죠. 좀 없으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김 기자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슬쩍 나왔을 거라고 나중에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 어디시냐고 관계자 처음에 제가 이제 인터뷰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전혀 기자인 걸 몰랐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밝힌 건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시고 그렇죠. 이야기 한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팩트 체크만 하려고요. 학교 측에서 처음에 재적을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걸 교육부에서 승인했다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아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은 시스템상으로 이제 진급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3학년 생존 학생들은 이제 졸업 처리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이 졸업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리가 돼야지만 신입생이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지원단으로 내려갔던 거죠. 거기서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도교육청 관계자, 회복지원단 한 10여 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종 법령 검토, 이제 왜냐하면은 학교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이지 법령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법령만 알고 있는 것이죠. 법령 검토, 그 다음에 시스템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시스템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법령을, 이제 그 법령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망인 경우는, 재적 처리를 하는 어떤, 이제,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의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문구를 쓸 것인가, 어떤 글귀로 재적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아까 그래서 거기까지 다 확인이 다 된 건데. 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것을 구두상으로 끝나기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문으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일단 구두로 요청을 먼저 했었어요. 지침을 확실한 법령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야지만이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다. 2번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관련 근거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과연 이제 그 결정은 어쨌든 내려졌고 오늘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그냥 교육부가 승인한 거고. 이제 그 관계가 단순히 이제 교육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했지만은 교육부까지 아마 이제 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은 단원고 측에서 내렸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 거네요? 단원고에서 그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입생 아니 시스템 차원에서 그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논의를 한 것이죠.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 교육부 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체가 좀 불분명해서 그래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딱 뭐라고 왜냐하면은 교육청에서도 부담감이 있었겠죠. 좀 더 확실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결과는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결론을 내리라면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주체가 없으니까 그걸 여쭈는 거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관련 지침을 똑같이 검증을 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단위학교인 이제 우리 학교로 지침을 내렸겠죠. 어쨌든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지금 이 때문에 지금 우리 불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만만치 않은데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누가 그 가족들은 자꾸 이제 화를 내시지만은 학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는 뭐 그 아까 했던 뭐 같이 민법이나 초중교육법 그 법령에 따라서 또 위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적용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위에서 달리 해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세월호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만약에 예외 적용을 해줄 수 있다면은 학교에서는 또 어느 부분이든 시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신입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맞습니다. 청과 교육부 차원에서 어쨌든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2달 만에 2달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밝혀진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학교 측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변화될 수 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어디신가요? 국민TV입니다. 자, 단원고 교감 얘기도 우리가 이제 하다가 말았던 건데, 교육부 주체가 도대체 제적을 누가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 그 주체에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계속 물어요. 한 질문을 5번은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근데 결국에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은 내려졌잖아요. 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주체가 누군지를 끝까지 안 밝히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제적을 한 거는 학교죠. 학교인데 교감의 입장은 지침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공문도 보고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한 단원고에서 요청한 공문도 봤는데, 지금 보면은 서로가 그러니까는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제적 처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했는지. 진짜 그 부분도 지금 잘 안 나온 내용인데, 여기 좀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입생들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제적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이 진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급을 해야 이제 공단이 비는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묶여 있으니까 신입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넘어가야 돼. 이제 이 제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희생된 학생들을 다 처리를 해야만 공란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신입생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게 전산상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단원고 측에서는 제적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상급기관에 의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은 법대로 해라는 지침을 내려줬고, 이걸 비밀스럽게 단원고 측에서는 처리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 이제는 의문이 생겨요. 일단 첫 번째는 왜 감췄냐? 그리고 2번째는 이게 과연 유동적으로 세월호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유동성을 발휘를 할 수 없었던 거냐, 이런 지금 2가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꾸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가 항상 이렇게 비밀리 뭔가 공개되지 않고, 그다음에 대화록이나 그다음에 지시했던 내용들, 녹취록들이 다 공개되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학교까지도 이게 자꾸 이렇게 숨기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교감 선생님 거의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에 과시가 걸린 느낌이에요. 선생님 말을 하는데 확 뱉어내질 못해요. 근데 자기는 신념 있는 척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분명히 확실한 무언가 있는데 계속 돌려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육부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가 아까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거. 자, 이런 전사는요, 사실 이제 나이스나 이런 망이 있는데, 이 그렇죠. 망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고 자체의 어떤 망만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IT 강국인데 이거 못하겠어. 이거 지금 제적 얘기 나온 게 지금 2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원고 교장이라면은 이거를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은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일시적으로 단원고만의 어떤 전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을 제적이 아닌 휴학이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보류 상태로 놔뒀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 재난구역이잖아요. 안산이 특별 재난구역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법적으로 시스템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잘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게, 항상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법의 잣대를 이번에도 들이대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원칙, 그렇죠. 그다음에 법률 갖다가 붙여놓고서, 만약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유동적이다, 그런 개인적인
뭐 의견에 불과하다. 저는 어제 부모님들도 가장 황망해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재적 처리 신입생을 위해서 받는다. 신입생 안 받으면 돼요. 단원고 안 받고 좀 줄이고 여건물 짓고 아니면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서 학생들 공간 마련해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미수습자 4명에 대해서만 유급 처리라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재적 처리를 한 건데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적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재적 처리를 할 수 있느냐를 따져는 어떻게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교장 그러니까 이 주체는 어쨌든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주체가 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교장이 함부로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교육청의 그런 어떤 뭐 무기나 내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뭐 여지를 받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감췄다는 건 결정은 단원고에서 했지만 감췄다는 건 뭔가 뒤에서 자기들 일단 캥기는 상황에서 이걸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분명히 캥기는 걸 알면서도 이걸 진행을 했다는 건 뒤에 누군가 뒷받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믿고 이걸 진행을 한 거고요. 다만 부모님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거는 그만큼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알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재정 교육감도 이제 뭐 저녁 8시에 트윗을 이제 올렸는데 뭐 몰랐다. 그래서 뭐 다시 뭐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른가? 과연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은 뭐가 다른가? 저는 그 배신감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이재정 교육감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분명히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더더욱이 더 적극적일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몰랐다. 이제 뒤늦게 사과하고. 그런데 내려온 그 교육청의 직인을 보면은 이재정 교육감 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 이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 대책반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내용 속에서 보면 회복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단원고만에 관련된 지금 지원단이 교육부 차원에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되는 방향이 가족들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논의처럼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이 교감 선생님도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재적 관련된 내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밝힌 거죠.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 의미는 저는 이재정 교육감이 좀 더 여기서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새로운 지침을 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의견, 교육 전문가의 의견 이걸 다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의 층의 의견은. 이게 지금 의견이 수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자꾸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된 부모님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여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한편 뒤에서는 이런 지금 재적 처리가 나오고 있고 앞에서는 또 협약시 막 여러 방면에 지금 중심 잡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에 중심은 희생된 학생의 가족들과 희생된 학생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중심은 사라지고 논란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풀어나갈 수 없는데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자, 지금 단원고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는 시간에도 단원고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좀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복귀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학교 측도 교육청 측도 현 시각까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10일 오후 4시지 않습니까? 현 시각까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원고 협약식 관련해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무효로 해야 된다. 근데 법적인 어쨌든 사회적 합의라는 그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하기 좀 무리가 있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재적 처리를 원상 복귀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휴학이라든지 어떤 보류 저는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휴학을 한 상태에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명예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봐요. 저도 아까 우리 영상 속에서 봤지만 지성 아빠가 지성이의 여기 명찰을 계속해서 2년간 달고 다녔어요. 샤워를 할 때 제외하고 잠잘 때 살짝 제외하고 항상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딸을 내가 졸업시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길바닥에서 청와대에서 여의도에서 딸과 함께 생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찰을 아빠가 이렇게 명찰을 다니고 부모님들이 명찰을 다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다 무시하고 제적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딸을 제적시키고 내 아들을 제적시키냐 이거죠. 좀 오늘은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네. 슬픈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적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김 기자가 어저께도 이제 밤새 이제 남아서 했는데 뭐 무리한 부탁이겠지만은 그 끝까지 그럼요. 이 내용들을 네. 좀 추려서 이게 저는 2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짚으면은 그 가족들이 9일날 낮에 정오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1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20분 전에 도착하면 솔직히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정말 미안한데 어제 11시 40분에 20분 전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기자. 근데 2시는 그나마 이제 남경필 지사랑 이제 유명 인사들이 오니까 좀 중앙 언론사들이 왔어요. 근데 12시는 12시 10분이 됐는데도 전체 기자는 정말 팀으로 따졌을 때 4팀밖에 안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세월호라는 거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은 여전히 하고 있고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많이 실증나고 질렸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제적 사태도 그렇고 세월호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고 국민들의 관심 이번에 여전히 못 바꾸면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세월호 참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유가족이 뭐 돈을 얻고자 하는 것도 그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세월호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는 그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나면은 세월호보다 더 못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언론은 안 가고 있더라도 우리 더 IMP에서만큼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정말 기록하고 남겨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꼭 유가족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도 뭐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안 되면 뭐 교육감이나 관련된 그 특조위 그 의원들도 좀 만나서 한번 정책으로도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도 이거에 대한 얘기 또 한번 갖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녹화를 마친 5월 10일 저녁 단원고에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실에서 책상을 빼려는 일부 재학생 부모들과 이를 막은 희생자 부모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과정 속에 학교 측은 방관했고 부모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1일 새벽 1시 단원고 교실을 지키고 있는 2학년 일반 그럼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어머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교실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적이 다시 제적 처리하기 전에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저희 아이들 제적 명예 졸업을 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저희는 원하는 거죠. 그럼 교육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약속을 지켜야죠. 그 입장 대보기 전에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하고 그 입장이 대보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상 내가 저 입장이 됐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입장이 돼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그 사람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내 새끼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떠나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부모들한테 상처 주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이 수학여행 떠났던 애들이 그 부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나서서
우리를 돕지는 못하는 망정 우리한테 상처는 주지 말아야죠. 근데 오늘 재학생 부모님 모임이었잖아요. 이미 근데 재학생 부모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한 거예요. 근데 그 생존자 네. 부모들이 동생들을 여기 학교를 보냈으니까 또 재학생인 거죠. 그렇게 오셔서 네, 1학년이래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어순선한 학교에 안 보내요, 동생. (5월 11일) 오후 5시 본방을 2시간 앞둔 시각 단원고 희생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취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더 살펴야 합니다.